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행동신경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로셉션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 어떻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어떤 이렇게 사회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사회행동신경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사회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경망, 기본적인 사회행동이라는 거는 싸울 줄도 알고, 교미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어떤 정보도 교환할 줄 알고, 우리 사회인지, 사회인지 대충 감이 가죠. 그제 사회인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사회가 어떻다는 거. 소속감, 유대감, 새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부모 행동, 스트레스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기본적인 사회 행동이라고 보고 이 사회 행동을 지배하는 신경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든 마음이든 있으면은 그거를 제어하는, 지배하는 신경망이 반드시 뇌에 있다. 사회 행동이 있으면은 사회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망이 반드시 있다. 그 신경망을 사회 행동 신경망이라고 한다. 그 사회 행동 신경망이 여기 뇌의 가운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돼가 회로를 만들어서 사회 행동 신경망을 만든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6개의 노드라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이 6개가 서로 바이디렉셔널하게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더라. 또 하나의 특징은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다 갖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6개의 매듭이 이 매듭입니다. 여기에 표시는 이렇게 나왔고요. 6개가 이 아미그달라입니다. 아미그달라에 이렇게 해놨어요. 익스텐션 아미그달라, 미디얼 아미그달라 이런 뜻인데, 확장 편도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격핵, 그 다음에 중간내, 미드브레인, 그 다음에 밑에는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의 각각의 핵입니다. 이런 6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게 꼭 각각의 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노드가 돼가지고 얘네들끼리 서로 잘 주고받는 식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단위로 출렁이면서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수컷이 공격 행동할 때에 이 사회행동신경망의 각각의 매듭들의 활동을 재보니까 앞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요 부분이죠, 그죠? 확장편도체라는 부분입니다. 확장편도체의 가운데 미디얼이라는 뜻인데 Extended Medial Amygdala 이런 약자입니다. 확장편도체의 안쪽 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활성이 높고 중격핵,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중격핵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미드브레인, 이게 이제 공격 행동을 하는 부분, 다음에 앞에 호르몬 분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활성도를 보면은 높고, 여기도 높고, 이건 어느 정도 높고,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 하는 거고요. 수컷이 이제 교미할 때는 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 편도체가 활성이 높고,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데가 높고, 공격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높고, 호르몬은 여기 좀 별로, 앞에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별로 분비를 안 하죠. 그죠? 요 앞쪽 시상하부입니다. 안티어리어 하이포살라무스인데, 안티어리어 하이포살라무스 부분은 공격 행동할 때는 많이 활동을 했는데, 교미 행동할 때는 거의 없죠. 그죠?
이렇게 서로 어쨌든 행동에 따라가지고, 기본적인 사회 행동이 어떤 거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렁이면서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교매할 때 하고, 공격할 때를 따로따로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회행동신경망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찾아낸 사람이 뉴만이라는 학자인데 1999년도에 이제 이런 논문을 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다는 거를 알아냈느냐면은 쥐들이 이렇게 수컷이 공격할 때 혹은 교미를 할 때 이럴 때 그때 딱 쥐를 잡아가지고 뇌를 꺼내가 뇌의 활동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은 그렇게 연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달라들 때 그걸 탁 죽여가지고 뇌를 꺼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빨리 해갖고 요 뇌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기점식 해가 그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어떤 그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 거예요. 저도 쥐 많이 잡았습니다. 생쥐 거의 2,000마리 잡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 잡을 때 14마리 잡거든요. 꼭 쓴 놈만 잡습니다. 한 놈은 새끼 놓으라고 놔두고. 14마리 잡는데 하나 잡아가지고 내 꺼내는데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숙달이 되면 그래요. 이래가지고 탁 쪼개서 꺼내는데. 방법이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99년도에는 그렇게 한 거고, 오른쪽 이 그림은 이거는 2022년도 갈텍에, 제가 포스닥 했다는데, 갈텍에 앤더슨이라는 이 교수 연구실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시는 거 보면은, 벌써 퇴직은 하셨을 거고, 명예교수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갈텍에는 다른 대학교는 이제 안 있어봐가 잘 모르겠는데, 교수들을 나가라 그러질 않아요. 정년 퇴임은, 그거는 정년은 있어요. 있는데,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하게 놔둬요. 항상. 언제까지라도. 연구비를 자기가 받아와가지고, 공간 사용료를 오히려 내고 있거든요. 학교에다가. 그래, 그거 정도 내면은 학교로서는 손해볼 거 없고, 유명하고 잘하는 교수가 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월급은 연구비에서 챙겨가고, 또한 대부분 미국의 좋은 학교는 기부금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석좌 교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석좌 교수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유명한 교수들은 다 석좌 교수입니다. 젊을 때부터 어떤 기금에서부터 그 기금에서부터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석좌 교수라고 그러죠. 학교로 봤을 때는 아무런 공간만 좀 차지하지 아무런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놔두거든요. 신임 교수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교수들은 들어오고 남아있는 교수는 남아있고 나중에 한 80대고 이러면은 나가더라고요. 이 앤더슨이라는 교수인데 제가 그때가 35, 33, 이때 여기 갈텍에 있었으니까 그때 계시던 분이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참 갈텍이라는 데가 미국이라는 데가 참 좋아요. 얼마든지 연구하고 싶으면 하라. 능력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력 보면은 겁납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약간 그 좋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하니까 쫓아낼 이유가 없겠죠. 거기서 하는 연구가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광유전압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럴까 뭐 더 섞어가지고 하는 건데 여보세요. 쥐 뇌에다가 이 사회행동신경망에 있는 부위 여기에 전극을 이렇게 꼽아요. 전극을 여러 개를 각각이 하나의 전극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경세포의 활성이거든요. 여러 개의 신경세포에 꼽히도록 이렇게 이런 칩을 꼽아가지고 이럴 때, 교매할 때, 공격할 때 이때 각각의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신경세포 활성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기술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잘 없어요. 이래가지고 꼽아가지고 어떤 데는 빛을 비춰가지고 활성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시키기도 하고 비활성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색깔로 막 신경세포의 활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색깔도 무지개 색깔로 막 여러 가지 색깔로 정말 환상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흉내는 내는 연구실이 한 몇 군데 있을까? 10손가락은 안 꼽힐 거고 꽤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현란한 방법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렇게 쥐를 톡 잡아가지고 했던 그 결과를 진짜 맞나 안 맞나 이걸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논문들은 방법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가 없죠. 보다 더 자세한 결과를 내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개의 신경 노드들 연결돼가 만드는 사회행동신경망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출렁이면서 경우에 따라서 여기 암컷의 성행위하고 수컷의 성행위 하는 거 보세요. 생쥐 경우입니다. 수컷은 쾌락을 불러일으켜요. 여기 쾌락을 불러일으켜요. 암컷은 쾌락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암컷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미드브레인 활성이 이렇게 높거든요. 싸움하는 것 같이 느낀다. 순놈도 싸움하는 것 같이 느껴요. 호르몬 분비 보면은 수컷은 호르몬 분비가 별로 안 되죠. 앞에 호르몬인데 호르몬 분비가 별로 안 되잖아요. 암컷은 호르몬 분비가 많이 돼요. 성에 따라 가지고 사회행동신경망의 활성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때는 99년도는 쥐를 잡아가지고 뇌를 해부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염색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떤 단백질을 많이 만든다 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아는 거고,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대단하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달라졌지만은 어쨌든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같은 거다. 사회행동신경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사회행동신경망이라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이죠, 그죠? 중국 사람. 제1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인데, 대학원생일, 박사과정 대학원생일 가능성이 많죠. 갈대계 대학원 들어오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 갈대계 여기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있을 때는 딱 2사람 봤습니다, 학생. 서울대 미생물학과 출신 선후배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때가 91년도였는데, 1, 2, 3년을 거치면서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둘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아직까지 머리 좋아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동국대학교에 있으면서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을 한 친구를 데리고 있으면서 석사학위를 내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걔가 천재였어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더라고. 그 친구를 데리고 칼택에 내가 방학 동안에 가가지고 내가 연구했던 연구실에 가서 교수한테 소개하면서 이 친구를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교수는 받겠다 그랬는데 뭐 받겠다 그래가 아무나 못 받잖아요. 경쟁을 해가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쟁을 못 뚫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이 교수는 이거는 더 말할 거 없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회행동신경망이라는 것이 어류에서부터 쭉 양서류, 파충류, 다음에 새, 조류, 다음에 이런 털이 달린 포유류, 사람에 이렇게까지 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진화한 그런 신경회로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well conserved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회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많이 다르죠. 사람이 하는 사회 행동하고, 이 개구리가 하는 사회 행동, 고기가 하는 사회 행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사회 행동 신경망은 거의 동일하게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회 행동은 너무나 다르더라. 왜 그럴까? 사회행동신경망이 뇌에 있지만 그 사회행동신경망이 독립적으로 따로 절대로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뇌신경망하고 항상 연관관계를 지으면서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뇌 전체에서 뉴로셉션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슬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뉴로셉션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요. 뉴로셉션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행동신경망이든 둘레계통이든 자율신경계통이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행동신경망이 이게 진화적으로 잘 보존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의 활동은 다른 뇌 부위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이 전전두엽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행동망도 그렇고 그 색성량, 수상행식으로 봤을 때도 식은 마지막에 수상행이 합쳐서 나온 거라고 보면은 수상행들이 그게 각자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상을 만들고 행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서로서로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했습니다. 예. 그 뇌를 각 부분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저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지만 뇌 전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는 약간 그 이해를 조금 유도리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상위 구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구조가 사회행동신경망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는 행동은 크게 다를 수가 있다. 위에 특히 전전두엽이 어떻게 발달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거 사회행동신경망이 활동이 조절이 된다 그런 겁니다. 사회행동신경망의 6개의 매듭이라 그랬는데 이 6개의 매듭을 보면은요,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 크기 앞에 있는 이 편도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편도체거든요. 뒤에 아미그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앞에 여기 E가 뭘까? 하여간 아미그달라인데, 이게 변도체인데, 이것도 앞에 BNST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Bad Nucleus of Stria Terminalis 이런 뜻입니다. Bad Nucleus of Stria Terminalis. 우리말로 침대선도, 침대분계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둘레계통에 속하는 거거든요. 둘레계통. 시상하부도 둘레계통에 속하는 거고, 다음에 밑에 PAG라는 거는 중간내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내는 뇌간이고, 뇌간은 파충류내에 속하는 거고, 이 부분을 파충류내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파충류내. 다음 위에 이 부분은 둘레계통. 그래서 결국 둘레계통하고 파충류내가 아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행동신경망이다. 사회행동신경망이 이 대뇌 아래쪽에 있고, 그 사회행동신경망은 구분을 하면은 둘레계통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아래 뇌줄기, 뇌간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다. 얘네들끼리 어울려져서 사회행동신경망을 만든다. 그래서 얘들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위에 있는 대뇌피질이고, 대뇌피질 중에 앞쪽에 있는 이 전전두엽의 지배를 거의 전전두엽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전전두엽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물고기하고 개구리하고 파충류하고 새하고 요거는 쥐인데 쥐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전전두엽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사회행동신경망의 제어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행동 양상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뇌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행동신경망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하나 더 오늘 하려고 했던 신경조직 한번 읽어봅니다.